제발, 그냥 제 표를 확인해 주세요. 저희도 BP 초청장을 받았거든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이 손을 잡고 있던 남자가 애타게 외치자 박 매니저가 거칠게 응수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VIP라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손님 이름도 안 떠요. 남자는 목소리를 더 낮췄지만 간절함은 더 짙어졌다. 아까부터 계속 기다렸습. 정말 잘 확인해 주시면 저희 표가 맞을 거예요. 박 매니저가 콧방귀를 뀌었다. 보안 요원, 이분 좀 옆으로 치워주세요. 다음 손님 받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몇몇 관람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저분도 BP라는데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있는데 저렇게 대하다니 너무해. 조용한 불만 속에서도 박 매니저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보였다. 남자는 아이가 혹시나 겁을 먹을까봐 애써 웃으며 다독였다. 잠깐만 기다리자. 우리 표가 맞다고 증명하면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옆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도 안 도와주고 있어요? 여긴 원래 이렇게 불친절한가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바라봤지만 박 매니저의 차가운 시선과 뒤로 밀려나는 자신의 위치가 동시에 보였다. 분위기는 일순간에 험악해졌고 남자의 얼굴에는 난처함과 분노가 함께 뒤섞여 있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현대미술관 특별 전시 리셉션 현장. 오늘은 축구 스타 손흥민이 특별 초청되어 온다고 알려져 모두가 기대에 찬 모습으로 이곳을 찾고 있었다. 손흥민을 직접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관람객은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입구 앞은 이미 인파로 북적였다. 일부는 손흥민을 보기 위해 핸드폰을 켜고 실시간으로 촬영을 시작하기도 했다. 정말 손흥민 오긴 오는 거야. 들어가면 보일까? 티켓 값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멋진 행사라던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호기심이 자극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티켓에 따라 줄을 섰다. VIP 라인과 일반 라인이 분명히 나뉘어 있음에도 박 매니저는 혼잡을 이유로 VIP 확인을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었다. 지금 저 남자와 아이가 겪고 있는 불편함도 그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작은 실랑이가 오늘 벌어질 더 큰 사건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봐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한참 뒤쪽에 선 사람까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평을 토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 보안상 확인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박 매니저는 기계적인 말투로 대꾸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분노 섞인 불신이 가득했고 남자는 아이 손을 꼭 쥔 채 다시 한번 호소할 준비를 했다. 그 시각 매표소 옆을 지나가던 한 중년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난 무조건 촬영부터 해야겠어. 요즘엔 영상 없으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잖아. 맞아요.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데. 옆 사람도 탄식했다. 아이를 데리고 고생하는 남자를 바라보는 주위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고 누군가는 박 매니저를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슬쩍 꺼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유명한 현대미술관이잖아. 정말 분위기 좋다고 들었는데 아직 입구부터 엉망이네. 누군가가 작게 투덜대는 말이 들려왔다. 유리 파사드로 된 건물은 세련되고 권위 있어 보였고 바깥 주차장 쪽에는 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무대 세팅이 된 로비는 벌써부터 조명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전시회 간판 옆에는 손흥민 스페셜 초대전이라는 홍보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어서 들어가서 내부도 구경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입장이 늦어지는 거지? 지나가던 관람객들이 머리를 갸웃하며 서로에게 물었다. VIP 초대를 받았다고 해도 이 박 매니저가 다 일일이 확인해야 한대. 요즘 보안이 엄격해서 그런지. 누군가는 속사정을 아는 듯 설명해 주었다.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마이크 테스트 소리와 전시 준비를 서두르는 직원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유리문을 통해 희미하게 전해졌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탓에 매끄러운 광택이 묻힐 정도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화려함에 비해 지금 입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초대받은 손님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수라장이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 이름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이까지 데리고 왔는데 저희는 분명 특별 초대 명단에, 아니 적어도 VIP 티켓을 사전 예약으로 받은 게 확실하거든요. 남자가 차분히 말했으나
목소리 뒤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박 매니저는 여전히 시큰둥했다. 명단에 없다는 건 이 티켓이 뭐가 잘못됐다는 뜻입니? 혹시 중고 거래 같은 걸로 구입하신 건 아닌지? 무슨 말씀이세요? 공식 이메일로 전달받고 비용도 정상 결제했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 한 명이 다가와 상황을 살피더니 마이크로 무전을 쳤다. 매니저님, 여기가 너무 지체되는데? 이대로면 뒤쪽 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박 매니저는 귀찮다는 듯 답했다. 네. 일단 이분들은 뒤로 빠지게 해주세. 다른 사람들 먼저 받아야겠어요. 남자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주변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견디고 있었다. 아이가, 아빠, 우리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하고 울먹거리자 남자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분명 해결될 거야. 저기 들리시나요? 혹시 저분이 잘못된 티켓이라고 하는데 뭔가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여성 관람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 현대미술관은 요즘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티켓 사고가 흔하긴 해. 그래도 VIP가 맞다면 좀 더 신속하게 확인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이가 거들었다. 맞아요, 아이까지 있는데 어쩐지 너무 가혹해 보이네요. 누가 이 상황 좀 찍어서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대부분은 들어가기를 서두르느라 직접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다. 바로 그때 건물 밖에서 검은색 밴이 도착하더니 네이버 뉴스에나 나올 법한 플래시 세례가 반짝였다. 누군가 소리쳤다. 손흥민 왔다. 손흥민 도착했어. 사람들이 순식간에 웅성거리며 카메라를 꺼내거나 휴대폰을 들이밀기 시작했다. 주최 측도 서둘러 안내 스태프를 보내 손흥민을 맞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제 명단 상으로는 손흥민이 VIP석에 바로 입장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따라 시스템이 꼬인 것인지 손흥민이란 이름 역시 일반 관람객 대기 명단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었던 것이다. 입구로 들어선 손흥민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여기 안내표에 제 이름이 없다고 하시네요. 안내 스태프가 허둥지둥하며 태블릿을 뒤적였다. 죄송합니 손흥민 님이라면 당연히 VIP 우선 입장이셔야 하는데. 자료에 문제가 있나 봅니. 잠시만요. 박 매니저님께 확인을. 박 매니저는 이미 다른 방문객 처리로 분주했고 제멋대로 성질을 내고 있었다. 뭐요? 손흥민이라고? 다들 자기 이름이 유명하다고 우겨대는데 오늘따라 이상한 분들이 많네요. 스태프가 깜짝 놀라 손흥민 쪽을 슬쩍 봤다. 아니 진짜 그 손흥민 선수세요. 손흥민은 주변 시선을 잠시 봤더니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맞긴 합니다만. 오늘 행사에 초청받아서 왔고 VIP라 들었는데 명단 오류가 있는 모양이네요. 괜찮습 그냥 일반 줄에 서 있으면 되죠. 그리고는 주최 측의 사과를 뒤로 하고 쓱 줄을 살폈다. 이미 바글바글하게 몰려있는 일반 입장 대기 줄은 상당히 길었다. 그 맨 뒤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손흥민을 보고 스태프들이 허둥지둥 당황했다. 손님 아니 선생님 여기서 기다리시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요.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웃었다. 괜찮아요. 다 같이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저 앞에 계신 아이도 줄 서 있던데 괜히 내가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는 함께 경험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진짜 대단하다. VIP인데 그냥 일반 줄 선다고? 역시 겸손하다더니 사실이었나 봐. 근데 저 매니저가 손흥민 선수도 모르고 있나 보네. 아까부터 계속 고압적이잖아. 스태프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달려갔지만 손흥민은 이미 일행도 없이 혼자 일반 대기 라인 뒤쪽에 서 있었다. 줄 앞에 있던 남자와 아이가 점점 시야에 들어왔다. 아빠, 저 사람 아까 TV에서 봤던 축구 선수야? 유니폼 광고에도 나오고 엄청 유명한 사람 맞지? 아이는 손가락으로 멀리 줄 뒤쪽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다. 남자는 아이의 눈을 따라가다가 깜짝 놀랐다. 어? 그러게 정말 손흥민 선수 같긴 한데. 여긴 VIP들이 오는 전시라 해서 역시 올 수 있겠다 싶었지만 설마 줄 뒤에 서 있는 건가? 아이가 신기한 듯 속삭였다.
그러면 우리도 좀 도와줄까? 아까 그 사람 진짜 유명하잖아. 매니저 아저씨가 잘못 보는 것 같은데. 남자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손흥민마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명확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는가. 줄이 좀처럼 빨리 줄지 않자 박 매니저는 아예 VIP 게이트를 임시로 닫아놓고 일반 라인 점검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VIP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일단 일반 입장 먼저 처리하겠습. 일반 라인부터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그러자 VIP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다. 아니, 우리가 더 비싼 티켓을 샀는데 왜 우리 차례는 없는 거야? 이게 뭔 경우야? VIP는 명목만 있는 거야? 박 매니저는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더 빨리 확인해드리고 싶어도 시스템이 엉망이니 어쩌겠습니까? 기다리세요 그럼. 이때 뒤쪽에서 어떤 젊은 커플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켜는 것이 보였다. 남자가 속삭였다. 저거 다 찍어서 SNS에 올리면 난리 나겠지. 손흥민이 일반 줄에 서 있는 것도 대박이고 VIP 대우를 못 받는 것도 충격적이고. 여자가 팔을 툭 치며 만류했다. 괜히 더 복잡해지면 어떡해. 그래도 찍어두는 게 좋겠다. 혹시 이 남자분 아이 아빠 또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관람객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계속 커지고 있었다. 한편 손흥민은 대기줄 속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 여보세요 네 도착했어요. 근데 뭔가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그냥 일반 줄에 서 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경험도 나쁘지 않아요. 곧 들어갈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자 손흥민은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손흥민 선수님, 맞으시죠? 죄송하지만 사인 좀 받아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근데 지금 줄 서서 대기 중이라 나중에 안에서 보면 더 편하실 텐데. 지금이 아니면 못 볼까 봐. 여기다가 부탁드릴게요. 팬은 프로그램 북을 내밀었다. 손흥민은 재빨리 사인을 해주면서도 계속 시끄러운 입구 상황에 신경이 쓰이는 듯 자꾸 고개를 돌렸다. 순간 남자와 아이가 또 한 번 박 매니저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남자가 무언가를 내밀면서 설명했지만 박 매니저는 여전히 듣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그리고 그 어조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했다. VIP 티켓을 샀다면서요? 근데 이 문서가 도대체 뭡니까? 이메일 캡처? 난 이런 거 못 믿어요. 공식 확인서가 아니잖아요. 이건 저희가 받은 예약 확인 메일임니 QR코드도 같이 있는데 왜 스캔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스템 오류 같은데. 오류든 뭐든 등록 안 되어 있으면 받아줄 수 없습.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일 진행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냥 나가주시죠. 아이의 눈가가 붉어지자 남자는 결국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태도입니까? 저희도 일반 고객이고 VIP 자격을 얻었고 심지어 돈까지 냈어요. 여긴 나 같은 사람 오면 안 되는 겁니까? 일반 고객? 무슨 VIP 타령하면서 또 일반 고객이라고 하시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남자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울컥했다. VIP든 일반이든 제 표를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다 줄 뒤쪽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손흥민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봐도 될까요? 손흥민이 조용히 줄을 빠져나와 앞으로 걸어갔다.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했다. 손 선수님, 여기서 이렇게까지 나서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해결해 볼게요. 그러나 손흥민은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괜찮습. 저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남자와 박 매니저 사이로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도 초청 받았는데 지금 시스템 오류로 일반 줄에 서 있거든요. 저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신지. 남자는 갑작스러운 유명인의 등장에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다. 아, 손흥민 선수. 네, 정말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 VIP 초대를 받았는데 여기선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박 매니저가 거칠게 끼어들었다. 손흥민 선수. 라고요? 이봐요. 아무리 유명인이라고 해도 명단에 없으면 똑같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손흥민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저도 그래서 일반 줄에 서 있었습. 그런데 혹시 이분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단에 없다고 해서 다 내쫓을 건 아니잖아요. 지금 VIP 섹션이 시스템 문제로 운영이 중단됐습. 그러니 일반 줄에 서서 똑같이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돌아가시든가 하세. 저도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소비할 수 없군요. 손흥민이 잠깐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처리하면 뒤에서 대기하는 분들도 그리고 이 남자분과 아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은 이름이라도 매뉴얼로 확인하거나요. 매뉴얼대로 이미 처리 중입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VIP가 될 수 없어요. 규정이니까요. 혹시 커널 코드가 잘 안 읽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메일 예약 번호라든가. 그건 제 관할 바뀜니 저한테 이러지 말고 관람객 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관람객 센터는 안쪽 로비에 있어 입장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구조였다. 손흥민은 난처한 듯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그러면 지금 이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박 매니저는 빈정대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단 퇴장하시고 외부 안내 데스크를 다시 찾으셔서 해결하시면 됩니. 물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저도 모릅니다만. 남자는 절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결국 쫓겨나는 거군요. 아이가 울먹이는 얼굴로 아빠,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하자 주변에서 억울함을 느낀 관람객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랑 왔는데. 분명 티켓이 있었을 텐데. 뭔가 오류라면 좀 도와줘야지. 손흥민도 VIP인데 일반 줄에 서야 한다고? 말이 되나?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참을 방관하던 몇몇 스태프가 다가왔다. 매니저님, 지금 SNS로도 영상이 퍼지고 있어서 괜히 문제되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박 매니저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내가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명단에 없으면 그냥 못 들어오는 거고 그게 행사 운영상 맞는 절차예요. 거기서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들어 크게 외쳤다. 저 여기 라이브로 찍고 있습니다. 박 매니저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러자 박 매니저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찍으려면 찍으세 잘못된 사람들을 드리는 건 제 권한 밖입니다. 하고 냉정하게 내뱉었다.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중재를 시도했다. 매니저님, 혹시 간단하게라도 시스템 담당자나 IT팀하고 연락해서 오류를 확인할 순 없을까요? 저도 제 입장 정보가 잘못되어 있어서 곤란한데 만약 오늘 행사에 초청 명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른 분들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잖아요. 아손 선수님, 죄송하지만 저도 시도는 했습. 근데 지금 담당자들이 행사장 내부에서 행사 준비로 정신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달라서 지금 이걸 해결하러 나올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와 함께 온 분은 기다리기 너무 힘드실 텐데 혹시 제가 이분과 같이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남자가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희는 돈도 냈고 초대까지 받았는데 그냥 입장도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니요? 더 이상 소란 피우면 보안 요원 불러서 퇴장시킬 겁니다. 아이까지 울음을 터뜨리자 상황은 일촉즉발이 되었다. 이러다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관리 측이 너무 고집스럽다. 군중 속에서 여기저기 불만과 비난이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연신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달래듯 말했다. 조금만. 진정하세.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 저도 함께 알아볼게요. 그 순간 남자가 나직이 호흡을 가다듬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초조하게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혹시 죄송하지만 선수님 같이 들어가서라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 정말 여기 전시를 보고 싶었고 아이도 이날만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손흥민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입장이니까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곧 주변의 스태프를 불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혹시 내부 경영진이나 행사 총괄 담당자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아는 분이 있는데 지금 바쁘실 테니 제가 직접 연락해 볼게요. 스태프가 다급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일단 시도해 보시겠어요?
관리 매니저 쪽은 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지금 저희도 골치 아파요. 그럼 잠깐만요. 손흥민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손흥민인데요. 네, 지금 입구에서 문제가 좀 생겨서요. VIP 명단이 전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네, 저도 일반 줄에 서서 대기 중임니 괜찮긴 한데 한 가족이 같이 문제가 생겨서 아이까지 있는데 그냥 돌려보내야 할 상황입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변 사람들은 숨죽여 그 통화 장면을 지켜봤다. 남자는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손흥민의 입만 쳐다봤고 박 매니저는 떨떠름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얼마 뒤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조금만 기다려달랍니. 담당자분이 확인해 본 뒤에 곧바로 처리하러 오실 거라고 하네요. 남자의 얼굴에 희미하게 빛이 돌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도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입술을 깨물었다, 아저씨. 아니, 손흥민 선수님, 진짜 멋져요. 하지만 박 매니저는 부정적인 태도를 멈추지 않았다. 손님이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규정을 어길 수는 없어요. 난 지시받은 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저 규정만 외치는 사람이 일 키우는 거 맞잖아. 행사 망치고 있어, 진짜. 또 다른 사람이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라이브 시청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거 실시간으로 많이 퍼지는 것 같다. 그 상황에 갑자기 상층부에서 한 중년 신사가 달려 내려왔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IT팀에서 긴급하게 시스템 복구 중이라고 연락 왔습. 일시적으로 BP 명단이 다 삭제된 채로 설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곧 복구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모두 정상 입장 가능하실 겁니다. 소란이 조금 가라앉았지만 이미 공분이 커진 상태였다. 그러나 손흥민이 아이와 남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셨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남자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릴 뻔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님 아니었으면 저희는 그냥 쫓겨나 버렸을 거예요. 그 신사가 입장을 정리하려고 마이크를 들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VIP 티켓 소지하신 분들은 잠시 여기서 대기해 주시고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 일반 관람객 분들도 곧 순차적으로 입장되니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바로 박 매니저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잘못 처리했다는 것을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다. 기껏해야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남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박 매니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매니저님, 저희한테 너무 과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신중하게 확인해 주실 수 없었나요? 박 매니저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규정을 지키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 그리고 난 잘못이 없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규정 이전에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예의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섰던 관람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사과 한마디도 안 해? 아무리 규정이 있어도 저 정도 태도는 아니지. 손흥민 앞에서라도 조금 자세를 낮춰야 하는 거 아냐? 손흥민도 이어진 시선을 느끼고 박 매니저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매니저님, 저도 VIP 명단 오류로 같은 상황을 겪었습. 그런데 관리나 설명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남자분도 초대를 받았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손 선수님은 유명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가짜 티켓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난 그런 사례를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건 알지만 오늘 이 남자분의 티켓도 결국 시스템 오류로 확인이 안 된 거지 허위는 아니었다는 게 방금 밝혀졌으니까요. 글쎄요. 아직 최종적으로 복구가 된 게 아니니 그런 판단은 이르지 않을까요? 손흥민이 순간 말문이 막혀 잠시 침묵했다. 남자의 표정은 다시 분노로 뒤덮였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를 의심하실 건가요? 그때 갑자기 관람객 센터 담당자가 달려와 익스프레스 체크용 단말기를 들고 말했다. 지금 임시 복구됐습. VIP 티켓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담당자가 남자와 아이의 QR코드를 스캔하자 예상대로 VIP 초대 손님이라는 정보가 정확히 떴다. 담당자는 대번에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시스템 문제였네요. 바로 안으로 안내하겠습 실례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남자는 허탈하게 웃었다. 드디어 해결되긴 했네요. 감사합니다. 아이도 기뻐하며 우리 드디어 들어갈 수 있어. 하고 환하게 웃었다. 손흥민이 박수를 치며 축하드려요. 이제 마음 편히 전시 구경하시면 되겠네요. 하고 말하자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담당자는 얼른 손흥민의 코드도 스캔했다. 손 선수님 것도 역시 VIP로 확인됐습.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조금 더 기다릴게요. 제 뒤에도 문제 겪으신 분들이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오류가 한두 명에게만 생긴 건 아닐지도 모르니까. 담당자는 놀란 표정으로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물었고 손흥민은 가볍게 웃으며 네,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다. 박 매니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주위 사람들이 손흥민의 태도에 감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남자도 목례를 하며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 선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문제 절대 이렇게 빨리 해결 못했을 거예요. 행사장이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오니 넓은 로비가 눈부시게 조명되어 있었다. 현대미술관답게 설치미술 작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VIP 라운지에서는 와인과 핑거푸드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의 눈은 반짝였고 남자는 안도 섞인 감탄을 터뜨렸다. 이게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이랑 같이 오기로 약속했는데 그냥 돌아갈 뻔했네요. 그 담당자가 부드럽게 안내했다. 지금 안쪽에서는 특별 전시회 오프닝 행사가 준비 중입니. 곧 미디어 인터뷰 같은 것도 있을 텐데 편하실 때 관람하시면 돼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역시 잘 왔네요. 스트레스가 컸지만 그래도 들어와 보니 좋습니다. 손흥민은 뒤쪽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담당자가 VIP 전용 패스를 건네며 정중히 권했다. 손 선수님, 이번에야말로 VIP 라운지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그는 살짝 웃으며 답했다. 감사합니. 그런데 저는 그냥 일반 관람객들하고도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들은 어떤 작품을 보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자유롭게 관람하셔도 좋습다만 많은 분들이 몰려들 수 있으니 몸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는 네, 조심할게요. 하고 화답한 뒤 남자와 아이 쪽으로 다가갔다. 혹시나 모르니까 불편하시면 저를 찾으세. 그래도 사전에 연락해둔 분이 있으니 잘 해결될 거예요. 남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 저희가야말로 선수님께 여러 번 신세졌네요. 그런데 선수님은 아까 왜 굳이 일반 줄에 서 계셨던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손흥민은 쑥스럽게 웃었다. 늘 VIP 대접을 받는 것도 좋아 보이진 않아서요. 그리고 오늘은 많이들 보러 오셨잖아요. 내가 줄 하나 안 서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냥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이도 선수님 보며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 목소리로 손흥민 선수 최고 하고 작은 목소리로 외쳐 웃음을 자아냈다. 잠시 후 행사장 스테이지 쪽에서 발표가 시작되었다. 오늘 현대미술관 특별 전시에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특히 대한민국 축구계의 자랑 손흥민 선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손흥민을 찾았다. MC가 손 선수님 혹시 무대 위로 잠깐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요청하자 손흥민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간단히 인사말을 건네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이렇게 뜻깊은 전시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같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여러 관람객분들과 조금씩 대화도 나누었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볍게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이어 말을 이었다. 사실 소중한 작품들을 보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어떤 자격이든 편하고 즐겁게 관람하시면 좋겠어요.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 그리고 저도 오늘 줄을 서면서 팬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눌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 여러분 모두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 감사합니다. 와, 장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박 매니저는 무대 뒤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곧이어 무대 담당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 시스템 오류로 인해 VIP 검수가 지연되었는데 현재는 완벽히 복구되어 정상 입장 가능함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저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즉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무대 아래에서 남자는 아이와 함께 전시를 한 바퀴 돌아보고 있었다. 어때? 작품들 괜찮지? 아이가 희미하게 웃었다. 응, 좋긴 한데 아까 일 때문에 좀 마음이 상했어. 남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도 해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기억하자. 우리 권리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거. 아무래도 사람들이 규정이라는 것에만 너무 얽매여서 서로 배려를 못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손흥민 선수님처럼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겪으면 외면하지 말자. 조금 뒤 어디선가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박 매니저가 주변에게 둘러싸인 채 시무룩한 표정으로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행사 기획 책임자와 함께 마이크를 잡은 그는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우선 제가 오늘 일부 관람객분들께 지나치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점 사과드립니. 규정만 앞서다 보니 실제로는 오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정당한 티켓을 가진 분들에게도 입장을 막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장내가 잠시 조용해졌다. 박 매니저는 자세를 낮추며 이어갔다. 시스템 오작동을 몰랐다는 게 제 실수임니. 또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님들을 의심하고 심지어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도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요. 오늘 문제를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 직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중 손흥민이 살짝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니저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이 계기로 관람 시스템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매니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 선수님께도 죄송합니. VIP 명단 오류가 있었음에도 제가 그냥 똑같이 대기하시라고 특별 대우는커녕 사실은 VIP 확인만 다시 해봤어도 금방 해결될 일이었는데 말이죠. 괜한 고집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좀 더 빨리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매니저님도 마음고생이 크셨죠.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이 일을 계기로 다 같이 배운다는 것 같아요. 박 매니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 혹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조언했다. 일단 사람을 대하는 방식부터 조금씩 바꿔 보면 어떨까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규정을 안내할 때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오류가 의심되면 유연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와 아이가 무대 아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그래도 사과라도 받았네. 그 정도면 된 거지. 아이도 동그란 눈으로 무대 쪽을 바라보며 저 아저씨도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아.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했다. 주변 관람객 중 몇 명이 그래도 직접 사과하네. 다행이다. 이러고 끝나면 괜찮겠지. 매니저도 좀 배웠을 거야. 하고 수군거렸다. 다행히 행사 후반 분위기는 한층 화기애애해졌다. 한 스태프가 로비에서 공지했다. 오늘 있었던 문제에 대해 사과드리는 의미로 VIP가 아니신 분들 중 원하시는 분께도 특별 섹션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니 안내에 따라 입장하시면 누구든지 특별 작품 구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순간 일반 관람객들도 환호성을 내질렀다. 와, 이거 완전 이득인데? 내가 VIP가 되어볼 줄이야. 남자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또 손 선수 덕분인지. 아까 그 사람이 매니저에게 뭐라고 했나 봐. 예외 조항을 열었나 보네. 아이도 즐거운 듯 뛰어올랐다. 우리도 가보자. 작품 더 많이 볼 수 있잖아. 그 뒤로 행사 기획 책임자와 박 매니저가 함께 마이크를 잡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늘 이후로는 관람객 정보 확인 절차에 보완책을 마련했습. 혹시라도 추후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할 예정기오니 오늘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다. 남자는 눈을 반짝이며 아이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주변 사람들도 좋다. 이제 안심이네. 이런 변화가 즉시 일어나는 게 인상적이야.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금 후 남자와 아이는 특별 섹션으로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거기에 마침 손흥민이 근처 작품을 유심히 감상하다가 아이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다. 아이가 신나서 뛰어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또 만나네요. 손흥민이 반갑게 웃었다. 잘 구경 중이야? 남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아까도 감사했는데 또 이렇게 마주치네요. 귀찮으실 텐데. 아까 받은 사인 외에 혹시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흔쾌히 허락했다. 그럼요. 괜찮아요. 아까는 상황이 좀 정신없었잖아요. 남자는 스마트폰을 들며 주위 관람객 몇 명이 대기줄에 서 있었다. 저희도 사진 찍어도 돼요? 저도요. 순식간에 작은 팬미팅이 되어버렸다. 손흥민은 일일이 웃으며 응했고 남자와 아이는 제일 먼저 다가가 셔터를 눌렀다. 밝은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에 담긴 셋의 모습이 화면에 떠오르자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몇 장의 사진과 사인 행사가 즉석에서 진행되었다. 전시장 직원들은 조금 곤혹스러워했지만 모두가 기분 좋게 웃는 광경에 그저 미소를 지었다. 행사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 방송 기자들과 일부 취재진이 손흥민을 급히 불러 세웠다. 손 선수님, 오늘 행사장에서 겪은 일에 대해 간단히 인터뷰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SNS로 중계를 봐서 이미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길게 할 건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남자도 아이의 손을 잡고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자들은 곧 카메라를 설치하며 재빨리 질문을 쏟아냈다. 오늘 VIP 티켓 오류로 인해 선수님도 일반 줄에 서 계셨다고 들었습.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손흥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솔직히 VIP든 일반 티켓이든 함께 기다리는 경험을 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줄 서 있던 분들과 대화도 했고 그 과정에서 작은 문제들이나 불만 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시스템 오류는 빨리 개선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규정을 지키려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소통하고 문제를 좀 더 빨리 인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직원분들의 공식 사과와 시스템 개선 약속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누구든 실수를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관람객분들도 많이 화가 나셨을 텐데 잘 풀렸으니 다행이죠. 또 다른 기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마지막으로 오늘 겪은 해프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님의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전 그냥 제 본분을 했을 뿐이죠. 세상에는 각자 다른 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같은 공연장, 같은 전시장을 찾아오는 거니까요. 오늘 같은 일로 예민해졌던 분들도 나중에 웃으며 추억으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기자들이 박수를 치며 감사합니다. 역시 멋진 말씀 잘 들었어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사이 남자와 아이는 대기구역 근처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오랜 기다림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지쳐 보였지만 그래도 표정은 한층 밝았다. 아이의 눈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아빠, 우리 이따 손흥민 선수님한테 고맙다고 한 번 더 인사하면 안 돼? 남자는 미소 지었다. 그럼 당연히 감사 인사해야지. 저분 덕분에 우린 전시 볼 수 있게 됐잖아.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아까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 매니저였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나 아, 매니저님이시군요. 하고 답했다. 박 매니저는 쭈뼛거리며 시선을 떨구었다. 제가 무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 당신과 아이가 그렇게 서 있었는데 제 불신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죠. 규정에만 매달리다 보니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많이 화가 났던 건 사실입니? 그리고 아직 마음 한켠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사과하려고 직접 오신 건 고맙습니다. 박 매니저는 진지한 톤으로 물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말씀하세. 혹시 앞으로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길 바라시는지도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남자는 서서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특별히 복잡한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손님이 VIP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 무조건 의심부터 하기보다는 먼저 확인부터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규정을 지키더라도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도 작게 한마디 거들었다. 아저씨, 저 아까 무서웠어요. 아저씨가 소리 지르니까 박 매니저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넨, 정말 미안하다. 다시 한번 사과할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마침 그때 손흥민이 인터뷰를 마치고 걸어오다 이 광경을 보고는 다가섰다. 오, 서로 대화 중이시군요. 남자는 작게 웃으며 네, 이제야 풀고 있습. 다시 사과받았어요. 하고 설명했다. 박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 선수님, 오늘 저한테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 VIP며 일반이든 누구나 공정하게 대해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는 걸 절감했어요. 손흥민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사실 저도 호기심에서 줄을 선 거지 뭔가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렇게 서로가 교훈을 얻었다는 거겠죠. 남자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그래도 감사해요 정말. 저도 오늘 처음으로 직접 이런 부당함을 겪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매니저님이나 다른 스태프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박 매니저는 진지하게 답했다. 정말 좋죠. 저희 내부에서도 고객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늘리려고 합니.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데서 오는 공감이 더 큰 힘이 된다고 느꼈어요. 아이도 환하게 웃으며 우리 이제 다 화해한 거지? 하고 묻자 세 사람 모두 함께 웃었다. 이후로 현대미술관 측은 곧바로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다. 이벤트나 특별 초청이 있을 때 만약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유연 검증 단계를 추가해 매뉴얼로 정보 확인을 먼저 거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장 매니저들은 관람객에게 예의를 지켜야 함을 재교육받기로 결정했다. 직원들이 관람객들에게 안내를 했다. 오늘로 인해 느끼신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남겨주세. 저희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박 매니저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직접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사태에 대해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이 사과의 뜻을 담아 앞으로 제가 관리하는 모든 특별 전시와 행사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자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정말 변할까요? 아이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고 남자는 희미한 미소로 답했다. 글쎄,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진심으로 보이네. 변하려고 노력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또 같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멀리 손흥민은 이미 다른 관람객들과 담소를 나누며 자유롭게 전시를 구경하는 중이었다. 기자들은 왜 아직 VIP 라운지로 안 가고 여기 계시냐고 묻지만 그는 웃으며 전 여기서도 충분히 재밌는데요. 오히려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작품도 같이 보고 싶어요. 하고 답했다. 행사의 열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 무대 측에서 마지막 공지를 했다. 오늘의 전시 관람을 모두 마치신 분들은 출구 쪽에서 기념품을 받아가실 수 있음. 그리고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은 추가로 할인 쿠폰과 재방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일반 관람객들은 오, 꽤 괜찮네. 서비스 확실히 해주니까 속이 좀 풀린다. 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남자도 아이 손을 잡고 기념품 수령대 앞에 섰다.
거기서 박 매니저가 직접 큼직한 종이 봉투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감사드립니 덕분에 저도 큰 교훈을 얻었어요. 남자는 차분히 답했다. 잘 해결됐으니 됐습.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박 매니저가 아이에게도 초콜릿 바우처를 건네며 웃어 보이자 아이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고마워요 매니저 아저씨.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도 같이 웃었고 한참 뒤편에 있던 손흥민은 살짝 손을 흔들어 안녕히 돌아가세요 라고 외쳤다. 남자는 감사 인사를 크게 전하며 손을 흔들었다. 선수님도 파이팅 하세요. 다음 시즌도 꼭 응원할게요. 아이도 팔을 휘저으며 안녕 하고 작게 외쳤다. 마지막으로 전시장 앞 광장에서 남자와 아이는 가볍게 간식을 먹고 있었다. 매표소 근처에는 시스템 복구 완료라는 임시 안내 문구가 크게 붙어 있고 안내 요원들이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 이후에도 문제 발생 시 알려주세요. 라며 연신 인사를 하고 있었다. 주변 관람객들도 떠나기 전 사진을 찍으며 SNS에 업로드해야지. 이거 재밌는 하루였네. 손흥민도 보고 전시도 보고 시스템 오류도 보고 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남자는 먼발치에서 박 매니저가 다른 스태프들과 협의 중인 모습을 바라보며 살짝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오늘 일로 우리도 배웠다. 어떤 일이 생겨도 너무 작아지지 말자. 우리 권리나 목소리를 내야 할 땐 내야 해. 대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잊지 말고. 아이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았어. 근데 아빠, 손흥민 선수 엄청 친절하셨다. 우리도 누군가 곤란하면 저렇게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꼭 그렇게 하자. 건물 출구로 나오는 길, 남자와 아이는 한 번 더 행사장 쪽을 돌아봤다. 로비 안쪽에는 아직 남은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고 손흥민은 여러 팬의 요청에 웃으며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그 따뜻한 장면을 눈에 담고 남자와 아이는 마지막으로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때 옆을 지나치던 한 관람객이 농담처럼 말을 걸었다. 오늘 일 완전 드라마였죠? 시스템 오류 때문에 난리 날 뻔했는데 그래도 해피엔딩 같아요. 혹시 SNS에 공유하실 거예요? 남자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좀 더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규정이라는 것만 믿고 사람을 의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느꼈으니까요. 저도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이런 일이 또 안 생기겠죠. 다음에도 어떤 전시나 행사가 열리면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해 봐야죠. 관람객은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하며 사라졌다. 남자와 아이는 함께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활짝 웃었다. 아빠, 우리 집에 가서 오늘 찍은 사진 엄마한테 보여주자. 그래, 그리고 손흥민 선수님한테 얼마나 도움받았는지도 말해야지. 아이와 남자는 광장을 나오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저 멀리 박 매니저의 사과로 시작된 개선의 움직임이 서서히 펼쳐지는 중이었다. VIP라는 타이틀은 때로 우리에게 특권 의식을 느끼게 하지만 모두 똑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순간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깨달음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행사 후기 글과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손흥민 VIP임에도 일반줄에 합류하다. 가족을 지켜준 축구 스타의 따뜻한 행동 등의 제목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주최 측의 공식 사과문과 매니저의 개선 의지 발표가 함께 공유되며 전체적으로는 결국 좋은 방향으로 끝났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사람들은 댓글창에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손흥민 멋지다. 저런 매니저라도 잘못을 인정했으니 다행. 앞으로 저 미술관은 서비스 많이 좋아지겠네. VIP랑 일반의 구분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야. 그로부터 며칠 후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공지가 게재되었다. 지난 행사에서 발생한 티켓 오류 및 응대 문제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즉시 시행합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1. VIP와 일반 티켓 분류 오류 시 즉각 수작업 확인 프로세스 시행 2. 고객 응대 태도 교육 강화
3. 긴급 상황 시 상급 부서 연계 매뉴얼 추가 등의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었다. 이제 정말 변했구나 하고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미술관 측은 다시 한번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과 관람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며칠 뒤 남자와 아이는 뉴스 기사를 보며 웃었다. 아빠 여기 봐. 미술관 소장이 직접 손흥민 선수한테 감사패를 전달했대. 진짜야? 여기 사진 나와. 정말이네. 결국 그날 일로 미술관도 많이 바뀐 모양이다. 아이도 신난 표정으로 우리도 초대 안 할까? 하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활짝 웃었다. 초대받지 않아도 다음번 전시 때 갈 거야. 분명 더 나아진 모습으로 우릴 맞이하겠지. 그 시각 해외 원정 경기를 마치고 귀국한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짧게나마 그날의 일을 회상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저도 다른 분들과 함께 줄 서 있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거들었을 뿐이죠. 누구나 그 상황에 놓이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전시회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기분 좋았습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되자 네티즌들은 다시금 겸손왕, 손흥민 인성 최고 등의 찬사를 보냈다. 미술관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도 댓글에 실제로 봤는데 정말 대단했다. 직접 줄 서면서도 스태프를 배려해 주더라. 등 생생한 후기를 남겼다. 결국 하나의 해프닝으로 시작된 소동은 더 나은 문화 체험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VIP와 일반의 구분을 넘어 서로에게 작은 배려와 대화만 있다면 오류도 빨리 해결되고 모두가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날 도움을 받았던 남자와 아이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혹시 비슷한 일을 겪게 되면 바로 포기하지 마라. 말해야 할 땐 말해야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박 매니저 역시 사내 교육을 진행하면서 규정을 지키되 사람에 대한 기본 예우를 잊지 말자고 강조하며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자신의 SNS 계정에 전시회에서 찍은 작품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남겼다. 특별하고 소중한 전시,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 줄을 서 기다리는 시간도 서로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 여러분 모두 늘 행복하시길. 끝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나도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남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얼거렸다. 아이도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번지는 도시가 평온해 보였다. 나도야 아빠. 이제부터는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또 우리도 당당히 말해야 할 건 말해. 그리고 손흥민 선수처럼 다 같이 느끼는 기쁨이 좋은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 그게 오늘의 결론 같다. 그때 남자는 핸드폰 메신저에 남긴 메시지를 확인하며 씩 웃었다. 미술관 측에서 또 메시지가 왔네. 혹시나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이번 주말에 새로 열린 가족 체험 프로그램에 초대하겠다고. 아이를 위해서 준비된 코너가 있다고 하네. 진짜? 우와! 아이는 소리치며 기뻐했다. 남자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제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아마 좋은 변화가 시작된 거겠지. 그러니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지켜본 여러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언젠가 당신이 VIP 티켓을 가지고 있든 일반 티켓을 가지고 있든 어떤 전시회나 행사에 참석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권리와 목소리를 내보시길. 그리고 누군가가 옳지 못한 대우를 받는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보시길.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세상은 넓고 오류는 또 발생하잖아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 말을 건네며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상기시켰다. 결국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고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나은 문화를 만든다. 그리고 누구나 함께 줄을 서는 그 순서 속에서 진정한 VIP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혹시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앞으로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길. 아마 다음번에는 또 다른 멋진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일은 또 어떤 에피소드가 펼쳐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주목해 주세요. 이 미술관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변화는 계속될 테니까요. 디사우스